네, 다음은 북한의 디지털 전환과 기업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사례인데요. 북한의 법제도와 기반 기술을 살펴보고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디지털 전환이 있어?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고, 북한의 기업이 경영을 해?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 경제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기업의 경영권을 확대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존의 대한의 사업 체계가 김정은 집권 이후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로 이렇게 대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북한의 새로운 기업 관리 방법이고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1990년대에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고 북한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중앙에서 기업의 지원해 주던 것들이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경영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었었는데요. 네, 이렇게 불법으로서 상당 부분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기업의 시장 참여 활동이 제도적으로 합법화된 것을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모든 불법적인 관행이 합법화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북한이 말하는 계획경제의 이런 큰 틀 속에서 포용할 부분은 포용하고 배제할 부분은 배제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새롭게 정리한 것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떤 경영권을 부여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 총 9가지의 경영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이런 경영권들인데, 북한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나 이렇게 제도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권입니다. 이전에는 기업이 무엇을 판매하고 생산할 것인가를 모두 북한 당국이 정해줬었습니다. 이게 계획으로 하달되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말 공장이면 양말 공장이기 때문에 양말만 생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양말 공장에서도 속옷을 생산해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계획권이 기업으로 하달되었습니다. 생산 조직권을 보면 일전에는 이 모든 것이 당국이 생산 조직에 필요한 거는 5명이야, 7명이야. 그리고 양말만 생산해야 되니까 양말 관련한 생산 조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의 경영권을 부여하면서 기업에서 내가 무엇을 생산할지에 대해서 양말 생산 조직이 필요하면 양말 생산 조직, 내복 생산 조직이 필요하면 내복 생산 조직, 이렇게 생산 조직을 기업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무역 합병 합작권이 있는데,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일부분 기업의 이관이 되었습니다. 합병 합작권을 이제 북한의 그런 국내 기업 외에도 이제 해외 기업들과 함께 경영하는 것인데, 경영 형태에 따라서 합병권이 될 수가 있고 합작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무역 합병 합작권을 코로나19 이후에 국경을 봉쇄하면서 제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기업이 이 무역 합병 합작권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는 조금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인재관리권입니다. 인재관리권은 이제 기업이 스스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요즘에 북한에서는 원격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살아있는 교육, 그래서 기업에서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인재관리권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기구 노력 조절권이 있는데 노력은 보통 노동력을 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을 고용할 것인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업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업에서 A라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근데 A라는 전문가가 저쪽 기업에서 조금 있는데 조금 스카우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고용의 형태로는 나아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권은 어떤 제품을 개발할 것인가 라는 권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말이라든지 내복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 이런 것 어떤 제품을 만들까라는 것이 기업이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품질 관리권입니다. 이 품질을 김정은 집권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규격을 정하고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서 품질을 관리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품질을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기업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가 물건을 샀어요. 북한 주민이 물건을 샀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불량품이야.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기업에다가 불량품에 대한 클레임을 걸 수가 있고 이 클레임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권입니다. 이 기업이 돈을 벌어서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래서 재정관리권이고요. 가격 재정권과 판매권은 이거는 이전에는 다 당국에서 관리를 하던 부분입니다. 얼마의 가격을 정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시장에 판매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맺어서 판매할 것인가, 아니면은 판매 위탁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요즘에는 또 기업 안에 그 판매소를 또 따로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내에서 판매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정할 수 있도록 경영권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보면 굉장히 그러면 이제 기업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은 계획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9가지의 경영 권한도 제한적인 경영 권한이지 자율적인 경영 권한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한된 경영권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북한의 법제도 환경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렇게 기업이 경영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받은 경영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의 부문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야 된다, 저거를 하면 안 된다, 제품 생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판매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법에서도 제도적으로 규명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기업 경영 정보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법제도에서 소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업 경영 정보화 부분의 규범적 성격만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개정된 기업소법을 보시면 제6조에서는 국가는 기업소들에게 경영활동의 주체와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도록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지만, 주체적으로 하지만 정보화된 경영, 과학화된 경영을 통해서 이제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를 이제 국가가
파악을 하기 용이한 상황이 되려면 정보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1년도의 사회주의 상업법입니다. 70조에 보시면 상업 경영활동을 정보화 과학화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76조에 보시면 중앙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상업체계를 구축하고 이용하며 모든 상품을 상품등록정보체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유통시켜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유통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자상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부분이 중요한데 전자상업체계를 통해서 유통을 하게 된다면 중앙에서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느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는지, 이 판매된 상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유통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북한의 동향을 보면 북한의 시장에서 이제 바코드가 없는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바코드를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보면 이 바코드, QR코드에서 어디에서 생산된 제품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관련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 역시 북한 당국이 디지털을 통해서 통제를 강화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군발전법을 보시겠습니다. 21년도에 나온 법인데 62조를 보시면 시군인민위원회는 국가의 상업망 배치 원칙에 기초해서 상업 경영활동을 정보화하고 과학화한다. 그래서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인민위원회 에서도 이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상업 경영 활동을 정보화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방의 상업 경영 활동도 이제 컨트롤을 해야 한다라는 디지털을 통해서 모니터링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영수증법을 보시면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영수증 관리사업의 정보화를 실현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바로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수증법을 보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재정관리 권한이 있는데요. 이 북한에서는 기업이 은행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기를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통해야 이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을 발행하고 해야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 흘러가는지 이제 머니플로우를 쫓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법제도적 환경을 통해서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나온 상품식별 부호관리법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QR코드 아니면 바코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1조에 보시면 상품 판매를 정보화하고 위조 상품의 유통을 막음으로써 사회주의 상업을 발전시키고 사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상품을 어떤 것을 상품을 판매하는지 등록을 한다면 이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상품을 상품식별 부호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기업이 몰래 생산해서 판매하는 활동을 이제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 회계법을 보시면 또 6조에 국가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회계 업무의 정보화를 실현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회계가 정보화되고 전산화되어야지 이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을 국가가 앉아서도 확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보장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법을 보시면 2013년도에
나온 것인데요. 2013년도면 김정은 집권 초기입니다. 제45조를 보시면 기관기업소 단체는 과학적 원리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과 경영관리를 진행하고 생산과 경영관리의 정보화를 실현해서 노동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관리의 정보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법을 보시면 2013년에 나온 것이고요. 제8조를 보시면 중앙 소프트웨어 산업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도 경영 정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발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계획적으로 생산해야 된다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